자, 이번 영상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스텝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x값의 구간을 나누자 라고 돼 있는데, 꺾이는 지점이 도대체 뭘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좀 예시를 좀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경향성이 꺾이는 걸 찾아야 돼. 반대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경향성이 바뀌는 이 포인트, 이런 게 꺾이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경향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함수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고 감소하는 경향성도 있고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성이 뭐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혹은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혹은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경향성이 이렇게 바뀌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x를 나눠 달라는 소리야.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지금 꺾이는 지점이란 감소하다가 유지, 이런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이 지점과 얘도 또 유지하다가 증가, 요 지점 두 개를 기준으로 x를 나누니까 x는 1보다 작을 때랑 1 이상 3 사이일 때랑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나?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잠깐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증가하다가 한번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증가인데 여전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죠.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경향성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럼 얘를 굳이 구간을 나눠서 보는 게 아니고 경향성이 바뀌는 지점만 보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럼 요 지점이랑 감소하다가 유지, 요 지점, 이 두 가지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x는 3보다 작을 때랑 x가 3 이상 5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5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봅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함수의 함수값을 먼저 봐요. 어떤 함수냐면, 합성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합성되는 순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달라 했으니까 G 먼저 타고 F를 타는 거죠. 그러면 이 G 먼저 타는 함수의 그 함수값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괜찮나? 그 함수값을 확인해 주었다면, 잘 봐. fgx라는 건 gx를 타고 가서 이 gx의 함수값이 그대로 f 안에 입력이 되는 거 맞죠? 다시 말하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그대로 입력된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이게 핵심인데, 먼저 이 발전 예제 13번으로 좀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라 했죠.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순서인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x값의 구간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함수를 바라봐야 되냐? 먼저 타는 함수, 이 gx의 그래프에서 꺾이는 지점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돼. 괜찮죠? 얘가 먼저 타고 그 다음 타는 거니까 gx에서 꺾이는 지점이 있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없네. 그러면은 그냥 정역이 어차피 0과 2 사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편해. 그러면 이제 1번은 끝났어요. 꺾이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정역 그대로 쓴 거야. 괜찮죠? 자, 2번 이제 이 gx의 함수값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gx는 지금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함수값이 2에서부터 0으로 팍 하고 꺼지고 있어. 그러면
2에서 0으로 꺼지고 있다는 걸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를 할게. 괜찮죠? 지금 함수값을 표시한 거예요. 함수값이란 y값을 표시한 거죠. y값이 2에서 0으로 팍 꺼지고 있다. 좋아요. 그럼 이제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우리가 표시한 이 정의역 자체가 치역 자체가 fx의 정의역이 되는 거 맞죠? 굳이 쓰면 이게 fx 안에 그대로 입력이 된다는 소리지. 2에서 0이. 그러면 순서가 잘 보세요. 2부터 넣은 다음에 0으로 진행돼. 근데 정의역이라는 건 x축이죠. 그럼 x축에서 x축에서 2에서 0 이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소리예요. 좀 자세히 볼까? 좀 확대를 시켜서, 자, 2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f2에서 0이에요. 그러면 2를 대입한 그 값부터 시작해서 0 쪽으로 진행되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네. 괜찮나요? 지금 여전히 입력값은 0과 2니까 좌표를 쓸 때 여긴 0이고 여긴 2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F합성 gx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 내가 만약에 반대로 g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자, 또 일단 좀 나눈 다음에 그리면, 자, 이번에는 fx를 먼저 타니까 fx에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x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fx에 꺾이는 지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얘를 기준으로 경향성이 증가하다가 유지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서 얘는 구간이 두 개가 나오겠네. 0과 1 사이, 그리고 1과 2 사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gx가 아니고 이번에는 fx를 먼저 타니까 fx의 함수값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지금 함수값이 0부터 2로 탁 증가하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쓰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얘는 2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쓸게요. 2로 유지. 그냥 이렇게 2로 유지된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요 치역이 다시 함수값이 g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gfx니까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서 g0에서부터 2까지, 다시 말하면 0부터 2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라는 뜻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gx의 그래프는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요 그림이 한번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 그리고 여전히 구간 입력값은 0부터 1 사이니까 요건 x축이죠. 그러면 x값을 그대로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얘는 0부터 1 사이다. 1 사이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게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2가 유지되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gx의 정의역에 들어가서 g2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2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0이거든. 0이 계속 유지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긴 이 구간은 요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 구간에서는 지금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x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얘는 0, 여기 1, 여기 2가 되겠죠. 0, 1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 1과 2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 그래서 이게 g합성 fx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예시를 더 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런 fx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지금 y는 f합성 fx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x의 구간을 나누는 거죠. 그럼 첫 번째 fx를 타는 거니까 fx의 꺾이는 지점은 여기 하나고, 그러면은 얘의 점을 기준으로 x가 0과 2 사이,
그리고 2와 4 사이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치역 함수값을 봐야 되니까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요 구간에 대해서는 4에서부터 0으로 팍 꺼지고 있죠. 그리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4로 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 합성 fx는 지금 요 함수값이 그대로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f4에서 0 요걸 그려주고 여기서는 f0에서 4 이걸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4에서 0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방향으로 그려줘야 되죠.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렇게 V자 모양이 하나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면 F0에서부터 4니까 얘는 이 방향부터 요로 방향으로 정방향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 괜찮을까요? 지금 역방향 정방향 이 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생겼다 해보자. 여기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바뀌는 건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 입력값이 0에서부터 2로 바뀌고, 자, 요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괜찮나? 그러면은 지금 F4에서 0이니까 자, 4에서 0이면 이 방향 그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4. 저 조금 낯선 학생들을 위해서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 그래프가 F4부터 시작해서 F3.99999 그리고 F3.98 F3.97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 돼. 그럼 F4는 2 점이 먼저 찍히겠죠. 2. F3.9는 여기부터 살짝 왼쪽. 그럼 여기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찍힐 거고, 그 다음 여기 점은 여기 점, 여기 점은 여기 점, 여기 점은 여기 점 하면서 이 경향성이 그대로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4에서 0으로 진행되니까 요 방향 그대로 그려줘야 돼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된다. 그런 다음에 0부터 2까지 또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0부터 2까지는 이번엔 정방향이죠.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괜찮나? x값을 다 써주면 이 구간에선 0과 2 사이니까 여기 0, 2 써주고, 2부터 4 사이니까 여기 4 이렇게 써주면은 끝이죠. 좋아요.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런 fx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f 합성 fx의 그래프야. 그러면 점 x를 기준으로 다시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x의 구간을 나눠야 되니까 지금 꺾이는 점이 두 개네. 유지, 감소, 유지니까 경향성이 바뀌는 경계가 되는 점은 이 두 개. 그래서 구간을 나눠주면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 이상 1 미만 그리고 1 이상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 함수값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1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1 유지 이렇게 써주시고, 자, 마일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1에서 쭉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있죠. 1에서 마일까지 감소.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유지되고 있죠. 유지 이렇게 쓰면은 잘 보세요. 지금 fx가 지금 다시 f 합성 f라는 건 f를 타고 또 f를 타는 거니까 이 함수 값이 그대로 fx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입력값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f 안에 1 유지가 입력되는 거고, 얘는 f1에서 마이너스 1이 입력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계속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1을 입력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1을 계속 입력한대. 그럼 1에 대한 함수값이 계속 나오겠죠. 이 점이 계속 찍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계속 찍히는 거죠.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말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로 계속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1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마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1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마이너스 1까지 입력해 준다는 소리죠. 그럼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모든 값을 입력하니까 이 점들이 그대로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1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 계속 입력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계속 입력된다.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좌표를 써주면 요 구간에 다시 요 구간은 마1, 여기는 1, 이렇게 x 좌표를 써줄 수 있겠죠. 좋아요. 다음 예시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fx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면 이렇게 끊어진 점도 갑자기 확 점프를 뛰는 거니까 얘를 또 x 우리가 나누는 기준에 포함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x를 나눌 때 저렇게 점프 뛰는 구간도 우리가 포함시켜주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랑 1 이상일 때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보는 거죠. 그럼 fx부터 타고 가니까 fx의 함수값을 보면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다 1이고 1 유지, 그 다음에 다음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3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g합성 fx를 보면 지금 g라는 함수 안에 1이 계속 입력되고 있는 거고 g라는 함수 안에 3이 계속 입력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 함수에 1이 계속 입력되면 계속 1만 나오겠죠. 그럼 1만 주구장창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계속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3이 입력되는 거죠. 그럼 얘도 1이네.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1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런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네요. 괜찮나? 좋아요. 다음, 자, 이번에는 f 합성 gx 이걸 그려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gx를 타고 가는 거니까 gx의 꺾이는 점을 보면 얘는 지금 꺾이는 점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증가니까 경향성이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역 그대로 0과 3 사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럼 그때 동안 gx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냐? 0에서부터 3까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걱정거리가 없죠. f 합성 gx의 그래프는 f 안에 0부터 3까지 계속 입력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이 방향 그대로 입력하면 그냥 v자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달라짐이 없다. 여긴 뭔지 모르지만 0과 3. 자, 요 실수만 주의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라 해서 여기가 2분의 3이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자, x에서 y로 가고 y에서 g로 가고 해서 g 먼저 타고 f 타고 이게 합성함수였거든. 그러면 지금 원래 f 함수는 2분의 3에서 지금 최고점을 가져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최고점이 과연 합성함수에서도 2분의 3이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 잘 보세요. f라는 함수는 2분의 3에서 최고점이기 때문에 2분의 3을 입력해주면 최고점이 나와. 3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f 2분의 3이 3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최고점이 맞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2분의 3이 있어.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죠. 얘는 f 함수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에서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fgx니까 x를 우리가 입력하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이게 정확히 합성함수 논리인데 x를 입력해서
gx의 함수값이 되고 gx가 그대로 f 안에 입력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gx가 들어간 건데 gx가 2분의 3이 되는 그 x값이 여기 적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gx가 2분의 3이 되는 그 지점은 2분의 3은 1.5니까 대충 이쯤 있죠. 그럼 얘는 한 0.5쯤 되겠지. 2분의 1.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의 x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림이 스케일이 좀 달라졌다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2분의 1에서 지금 최고점을 가지니까 요런 식으로 살짝 삐뚤어진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진 모양의 삼각형이 돼버렸어. 이게 F합성 GX의 그래프다. 괜찮나? 네,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FGX니까 자, 우리가 궁금했던 건 요 점이 과연 어떤 점이냐, 이 x값이 도대체 어떤 x값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게 3이 나오는 그 x값을 관찰해보자, 이런 거지. 그럼 f함수는 결과적으로 3이 나와야 하는데 3이 나오게 만드는 x값은 2분의 3이었단 말이야. 2분의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2분의 3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g를 먼저 탔으니까 그럼 다시 역방향으로 2분의 3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은 뭐냐? 그럼 gx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 그럼 2분의 3이라는 건 1.5고 1.5는 대충 2분의 1이 아니네. 1.5는 대충 이쯤 있죠. 그럼 한 4분의 3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쯤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을 입력해야 3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FG 4분의 3이 3이니까 여기는 내가 잘못 풀었네요. 이 안은 여기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으면 지금 이 표를 그리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꽤나 어려운 주제인데 난 개인적으로 너네가 이걸 극복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합성함수의 근의 개수와 합성함수의 근을 구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도대체 뭔 문제냐, 문제부터 보여주면 자, 이런 문제를 말해요. 0부터 1까지 이런 정의역이 있는데 여기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방정식 요놈의 실근의 개수, 이걸 물어봤거든. 괜찮나? 그러면 수학상에서 이런 걸 배웠죠.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잠깐만. fx가 2차 함수인데 이거랑 뭐 2분의 1 둘 사이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관찰할 때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그러면 이건 보자마자 실근이 두 개 있구나. 왜냐하면 교점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괜찮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하면 실근의 개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근을 구하는 문제는 뭐냐? 그런 건 여기 나오죠. 다음은 뭐 그래프인데 방정식 요런 합성함수가 0일 때 그거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은? 이라 물어봤죠. 그러면 세 실근을 다 구한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랑은 조금 달라지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보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방금 그렸던 그래프인데 만약에 fx는 2, 이거에 2 말고 4, 요놈의 아니다 미안 0, 요놈의 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의 개수.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다 쳐봅시다. 그럼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꺾이는 지점으로 구간 두 개 나눠주고 함수값 관찰하면 4에서 0 떨어진 다음에 0에서 4로 증가. 그러면 4에서 0 떨어지고 0에서 4로 증가.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니까 F4에서 0 그려주고 그 다음에 F0에서 4 그려주면 얘가 V자 나오고, 아이고, V자 나오고 그 다음 V자 나온다 했었어요. 이 높이는 당연히 4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는 여전히 4다. 괜찮나? 그런 다음에 X좌표를 써주면 여기는 X좌표가 그대로 적히기 때문에 0, 2,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F합성 fx의 그래프야. 그럼 이거가 0과 만나는 그 점들을 세주면 되니까 0이라는 건 y는 0이고 얘는 x축이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 두 개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두 개가 답이 돼.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놈의 근을 구해라. 이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인 것처럼 그렸지만 아까 같은 경우로 인해서 지금 약간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반영을 못해요. 아까 말했던 건 요거죠. 원래는 얘가 정확하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근데 합성을 시켜버렸더니 약간 좀 삐뚤어져 버리게 됐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이 뭐 삐뚤어졌든 아니면 뭐 그냥 올바르게 서 있든 어차피 직선을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는 똑같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약간 삐뚤어지든 뭐 그렇게 되든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근을 구할 때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을 구하는 것만 좀 주목을 해봅시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따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먼저 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잠깐 풀어보면, 자 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냥 x의 범위부터 구해주면 꺾이는 점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보면 이 구간에선 0부터 1로 증가하고 1부터 0으로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차례고, 이게 그대로 입력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입력하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고, 그대로라는 말은 좀 위험하죠. 삼각형의 모양이 나올 거고, 지금 얘가 대칭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렇게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반영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고, 1에서부터 0까지는 역방향으로 그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좌표를 써주면 0, 2분의 1, 1 이렇게 적힐 테고, 지금 높이는 둘 다 1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2분의 1, y는 2분의 1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죠. 얘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탁 그려주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여서 답이 4개네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얘가 대칭은 아니구나. 이게 약간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근은 모르지만 근의 개수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세 실근의 합 이런 건 어떻게 푸냐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자 정확하게 어떤 논리를 쓸 거냐, 아까 잠깐 표로 그렸었던 요 논리를 쓸 거예요. 자, 요 논리를 써주면 잘 봐. 내가 이 안쪽을 네모라고 해볼게요. f 네모가 0. 지금 f 합성 fx가 0이다. 여기서 fx를 그냥 네모라고 놓은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0이 되는 네모값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지? 입력값이 네모고 출력값이 0이 되는 건 0이 될 때 뭘 입력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아, 네모는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f-2는 0이고 f1도 0이니까, 다시 말하면 0을 그어서 그 x 좌표를 읽어주면 이게 네모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네모는 마2 또는 1인데 우리가 네모가 뭐였었냐면 fx가 네모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푸는 거냐, fx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fx는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위에 것도 풀어주면 fx가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그어서 그때 x값을 말해보면 되죠. 얘는 2분의 1이네.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근 하나가 나오고, 자, 밑에 방정식에서는 fx는 1을 그어서 말하는 그 지점을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1을 그어서, 그럼 요 지점들이네. 그지? 요 뭐 알파 베타라 해볼게. 괜찮죠? 그럼 여기서는 x는 알파랑 x는 베타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세 실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라 할 수 있지만 얘는 대칭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대칭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축의 2배 해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그럼 이걸 표로 이해해보면 어떤 소리냐면, 지금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x를 입력했더니 결과가 0이 출력됐어. 그럼 잘 보세요. 출력이 0이 된 거예요. 그럼 끝이 0이어야 돼. 0. 그럼 다시 반대 과정으로 보는 거야. 역방향 과정을 보는 거죠. 자, 0이 뭘 입력해야 0이 나오나 그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왔더니 마이너스 2와 1이 나왔네 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2와 1을 입력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 그런 다음에 또 궁금했던 건 뭘 입력해야 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뭘 입력해야 1이 나오나,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또 봤더니 fx는 마이너스 2의 방정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에 대응되고, 자, 1을 그어봤더니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로 두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얘네가 1을 이제 쓰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실근의 합이라는 건 x 값들의 합이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차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이 두 점의 합은 이 대칭축에 대해서 2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정확하게 보시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표를 정말 한 10분, 뭐 길면 30분 이 정도 고민을 해보면 이게 사실 당연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강의 끝났다고 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네, 짜증나네 이러지 말고 한번 멈춰놓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고생했어요.